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. 근데 오늘은요, 그런 막연한 상상 말고요,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상위 1% 가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궁금한 질문, 바로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대한민국 상위 1%, 이 엄청난 클럽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문턱이 얼마나 높을까요?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024년 3월 기준으로요. 빚 다 빼고 순수하게 내 자산이 최소 34억 8천만 원은 있어야 상위 1%에 들어간다는 거죠. 어떠세요? 생각보다 많은가요? 아니면 이 정도는 예상하셨나요?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34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아주 가파른 피라미드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상위 10%의 문턱이 11억 원인데 상위 1%가 되려면 34억 8천만 원으로 껑충 뛰죠. 근데 더 재밌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. 상위 0.1%가 되려면요. 와,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순자산이 필요합니다. 정말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럼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상위 1% 가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? 이제 딱딱한 숫자에서 좀 벗어나서요, 이들의 평균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상위 1% 가구의 평균적인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. 이제부터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프로필을 한번 완성시켜보죠. 상위 1% 가구의 평균적인 스펙은 이렇습니다. 가구주 평균 나이는 63세,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순자산은 커트라인인 34억 8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 무려 60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. 평균 가족 수는 약 2.8명 정도고요. 예상하셨겠지만 4명 중 3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살고 있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60억이 넘는 자산은 도대체 뭘로 채워져 있을까요?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 도넛 차트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. 자산의 거의 60%가 내가 사는 집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주 이미지가 상당 부분 사실이었던 거죠. 반면에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 비중은 한 15% 정도로 생각보다 낮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들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. 불과 1년 사이에 금융자산 비중이 18.9%에서 15.3%로 줄었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보다는 안정적인 실물자산,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. 자, 지금까지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매년 어떻게 돈을 벌고 쓰고 또 모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들의 현금 흐름은 과연 어떨까요? 상위 1% 가구의 1년 평균 소득은 약 2억 5,8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이게 작년보다도 늘어난 수치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쌓아둔 자산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총소득의 44.4%가 바로 근로소득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재산이나 투자소득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직업을 가지고 꼬박꼬박 일해서 버는 돈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들의 소비 습관입니다. 소득은 늘었는데 오히려 쓰는 돈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. 버는 건 늘고 쓰는 건 줄었으니 당연히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더 많아졌겠죠? 역시 부를 유지하고 또 늘리는 데에는 이런 절제된 소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상위 1% 가구의 은퇴 계획과 또 실제 은퇴한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면 꿈과 현실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. 아직 은퇴 안 한 사람들은 평균 70세까지 일하고 은퇴 후에는 한 달에 587만 원 정도 쓰면서 살고 싶어 해요. 하지만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. 실제 은퇴 나이는 평균 62.7세로 생각보다 훨씬 빨랐고요. 생활비도 희망했던 것보다는 적은 월 470만 원에 쓰고 있었죠. 부자들조차도 은퇴 계획이 늘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한민국 상위 1%의 부는 결국 성실한 근로소득과
과감한 부동산 투자라는 두 개의 큰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이 공식이 계속해서 부를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